네, 그래서 정부는 기름값부터 잡기로 했습니다. 유류세를 일단 더 내리기로 한 건데 지금 20%인 인하폭이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은 30%가 됩니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휘발유 값은 지금보다 1리터에 83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또 영업용 화물차나 버스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했고 또 택시 사업자를 위해서는 LPG 판매 부과금을 30% 내립니다. 이 세금을 덜 걷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인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효과를 느끼려면 현장 상황을 더 세심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한 지 넉 달 넘게 지난 지금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정부 발표나면 바로 시행되고 이래야 이게 느껴지는데 그게 언제 이게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피부에 와닿는 거는 국제유가 영향이 크다지만 모니터링 결과 일부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채 100원도 내리지 않은 곳이 상당수. 더욱이 이때는 국제유가까지 하락한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한 단체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유류세와 국제유가 하락폭을 모두 반영한 주유소는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가 내려도 충분히 내리지 않고 정부가 유류세 시책을 해도 결국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가격만큼 내리지 않고 올라갈 때는 더 올려버리는. 사실 개인 사업자인 주유소는 가격 인하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 주유소를 도심에 늘리겠다며 지난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과 인천에선 4곳 시작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2차 모집은 아예 미정이고 선정된 곳들이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환율 등 대외 변수로 정확히 파악하긴 힘들다면서도 유류세 인하분이 적절히 반영됐다는 입장.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 상황을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